안녕하십니까. 한국MPL협회장 이영주입니다. MPL 10분특강 총 30강 중 제10강 후, 즉 MPL은 누가 매각하는가? 매도인. 이 MPL은 누가 매수하는가? 매수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매각을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MPL 채권 매각 금융기관. MPL을 매도하는 금융기관은 총 세 분류로, 덩어리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1금기관이 있고요. 두 번째, 제1금융기관이 채권을 사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금융기관입니다. 여기서 기타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단위농협, 단위수협, 축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대부회사, P2P회사, 이런 회사들은 전부 기타금융기관으로 이렇게 MPL을 매도하는 금융기관을 세 덩어리로 분류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MPL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기관은 채권을 팔 때 낱개로 팔지 않고 항상 풀로만 매각합니다.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라든지 기타 금융기관은 개별 매각합니다. 또한 매각 방식에 있어서 제1금융기관은 론세일 방식으로 매각을 이루어지고요. 여기는 ABS법이 적용되고요. 유동화 전문에서는 매각을 할 때 론세일 매각 방식과 채무인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채무인수 방식입니다. 이 채무인수 방식은 유동화 전문회사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채무인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MPL 대부법인이 없는 사람들도 일반 개인들도 채무인수 방식으로 MPL 채권을 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금융기관도 론세일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이 론세일 방식으로 매입을 하려면은 반드시 MPL 대부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금융기관입니다. 1금융기관은 풀로만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풀을 구성할 때는 1금융기관은 500억에서 채권 원금 기준으로 500억에서 약 2천억 정도로 풀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사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제1금융기관이 채권을 갖다 누가 사오냐?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사왔고 이 채권을 갖다가 사갖고 와서 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듭니다. 이 유동화 전문회사의 유동화 전문회사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따라서 1금융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못 사지만 이 1금융기관 채권이 유동화 전문회사로 넘어가 있을 때는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은 가서 개별적으로 낱개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론세일 방식입니다. 론세일은 반드시 MPL 대부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PL 대부법인만 살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방식은 MPL 대부법인도 살 수 있지만 일반 법인이나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MPL 대부법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MPL 대부법인에서 채권을 못 사나 생각하시는데 유동화 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채무인수 방식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론세일 방식으로 팔기 때문에 MPL 대부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론세일은 MPL 대부법인이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PL 채권을 갖다가 매각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MPL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먼저 채권을 매각 의사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매수자가 자기가 필요한 채권을 사기 위해서 금융기관한테 채권 매수 의사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을 매각하려는 금융기관이 매수자를 찾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접촉해서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보면 채권을 안 판다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안 판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팔지 못하는 경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안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채권을 못 파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채권을 매각하나, 이건 뭐냐면 일반 지방소재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MPL 매각 경험이 없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매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동화 전문회사라든지 또는 MPL 대부법인들이 다들 서울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매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는 채권 매각 안 함. 올해는 채권 매각 안 하는데 얘기는 뭐냐면 금융기관이
올해 대출 성적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즉 채무자들이 부실채권이 거의 없어갖고 굳이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한두 개는 부실채권이 있지만 그거는 경매시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채권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물건은 채권 매각하지 안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조합들, 그러니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농협 같은 데들 이런 데들 전화를 걸어보면은 그 조합에서 유지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들, 즉 채무자가 이 조합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이 갖고 있는 채권은 이 채권을 갖다가 NPL 대부법인에 매각을 하면은 그 채무자 쪽에서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서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는 채권을 매각하는데 그 물건은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수자가 채권 매입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매각 안 함. 즉 1금융기관 채권은 기관 투자자한테만 매각을 하고요. 기타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각하지만 채권을 살려면 NPL 대부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전화를 걸어갖고 나 NPL 대부법인 없는데 채권을 파실 수 없냐 하면은 당신은 NPL 대부법인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매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도 채권을 살려면 원칙적으로 NPL 대부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유일한 예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채무인수 방식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마지막으로 그 가격에는 매각 안 함. 우리가 채권을 못 사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 5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을 팔려는 사람은 원금과 연체이자를 다 받고 팔려고 하고요. 채권을 살려는 사람은 원금 이하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가격에 갭이 생깁니다. 이 갭 때문에 채권을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 협상에서 이 가격 협상이 잘 맞지 않아서 채권을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채권은 누가 팔고 누가 사냐. 즉 채권은 모든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채권을 다 팝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채권을 사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NPL 대부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유동화 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인수 방식으로 살 때는 NPL 대부법인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은 누가 파는지 또는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